자, 보시죠.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6번 가설건축물 나오는데 1번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오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가설건축물을 쭉 볼게요. 동그라미 1번 21일 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죠. 허가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죠?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보세요. 4층 이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몇 층이란 얘기예요? 3층 이하란 얘기죠.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닌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된다면서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층 이하인 경우일 때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아시죠? 아닌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긴 거죠. 아닌 게 아니면 긴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아닌 거라 그러면 그 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거라 그러면 그 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면 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만 안 헷갈리면 돼요, 국어가. 그럼 밑에 볼게요. 박스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가설건축물이다. 그 얘기예요. 박스 보니까 첫 번째가 기억은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위배되는 경우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4층 이상인 경우. 4층 이상인 경우는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가설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화살 표시 하셔야죠. 3층 이하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4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일 때 건축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이 3층 이하인 경우가 가설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면 허가를 받는 가설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층이야? 그렇죠, 3층.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설건축물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그렇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층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층 이하가 돼야지 가설건축물을 본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물은 일단은 뭐가 돼요?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될지라도.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리얼 보세요. 리얼부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가설건축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동그라미 니은이 중요하고 동그라미 디귿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니은 체크하시고 디귿 체크하시고 디귿 보세요.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죠. 그러면 아까 이 박스가 아닌 경우라고 했죠. 아닌 게 아닌 경우죠. 그럼 뭐예요? 긴 경우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가 또 나오죠, 하나가. 암이 처리해서 나오잖아, 지금. A, B, C, D 나와요? 묶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허가 대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조건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A, B, C, D가 허가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닌 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이 있는 건축물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리고 밑에 보면 A, B, C, D 그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조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니면 돼요. 여기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조가 뭔지 아세요?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만든 거 있죠? 이거 보이나 이거요? 이게 기둥 만들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게? 이게 철근이에요. 이게 철근이고 여기다가 판을 대요. 판을. 기둥을 사각형 기둥 만들려고 판을 대요. 그럼 뭐 부어요? 그리고 시멘트 부으면 안 돼요. 시멘트 부으면 시멘트만 부으면 지 혼자서 굳나요? 아니죠. 시멘트에다 물을 섞어요. 그리고 모래 집어넣어요. 자갈 집어넣어요. 그게 뭐예요? 공구리 아니에요. 공구리 일본 말이에요. 네,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럼 굳죠? 굳어지면 나중에 해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설 건축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절대.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철골 구조예요. 철 있죠, 철. 철을 뼈대, 골이 뭐냐면 골조, 뼈대로 만든 거예요. 기둥이나 보로 만든 거라고.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 아니에요. 이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만들 때 이렇게 제일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철공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철골이에요. 그럼 이거는 붙였다가 볼트를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다가 철근을 다시 깔아요. 그리고 판을 대고 뭘 부어요?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것도 굳죠? 굳으면 해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닌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철골만 있는 거. 무사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B. 존치 기간은 몇 년? 3년 이내가 돼야 돼요. 물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도시군 사업 시행이 많이 안 됐다. 그럼 그게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C.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 됐나요?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가 들어가면 그거는 가설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D.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분양으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양으로 하는 부분은 어디에 속하냐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이 돼요. 견본주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489페이지 보세요. 489페이지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21일 때 나왔어요. 디귿에 따르는 디귿 우리 했던 거 있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요건. 그 요건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못 외우니까 그냥 건축법의 뭐죠?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 있죠. 그 예정도로에다가 뭐 할 때? 건축할 때는 뭐를? 가설건축물을. 그러면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1일 때 건축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잖아요.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허가 받을 수 있는 대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에 필요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 가설 건축물의 존칭한 몇 년? 3년이죠. 3년. 답은 4번.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이 안 될 뿐이지 가능하다고. 되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쭉 보시면 2번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나와요? 그 축조 신고에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세요. 31대 나왔어요.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을 조금 이따 우리 배울 건데, 신고하여야 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도 허가하고 똑같이 몇 년? 3년 이내로 합니다. 우리 허가 받는 가설 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년 이내였죠. 신고하여야 되는 가설 건축물도 몇 년? 3년입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걸 안 보셔도 되고. 490페이지 보세요. 넘겨서 49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건축 신고로 축조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라서 박스 나와요? 그 박스만 보면 돼. 그게 28에 31에 두 번 나왔어요. 네, 볼게요. 오우, 이거를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 다 못 외우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쳐주세요.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일시 사용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일시 사용 나와요? 일시 사용. 재해가 발생하는 구역 또는 그 인접한 구역에서 시장, 구수, 구청장 구역에서 일시 사용만 동그라미 해라고. 됐나요? 2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이나 도시 미관 동그라미. 미관만. 도시 미관. 됐나요? 그리고 3번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밑줄 그어주세요. 공사할 때 쓰는 가설물이 있어요 없어요? 창고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대상되는 겁니다. 4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체크하세요. 모델하우스죠. 네. 아까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밑줄. 그리고 5번 특별자치시장 쭉 나오면서 미관 동그라미. 미관 정비를 위하여 나오죠. 그때 미관 동그라미.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미관 동그라미. 미관만. 됐죠? 그 다음에 6번 밑줄 쭉 그으세요.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건 밑줄 다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8번 컨테이너 동그라미. 그리고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임시 나오죠. 임시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건축물 옥상에 축자하는 경우는 제외 밑줄. 건축물의 옥상에 축자하는 경우는 제외 동그라미. 밑줄. 그 다음에 9번 밑줄 다 끄세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이에요.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 10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그냥 묶어주세요. 앞에다가 그냥 묶어주세요. 똑같은 거라서.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농업용, 어업용 쭉 보면 간이 동그라미. 간이 작업장 간이. 12번 물품 저장소 옆에 간이 동그라미. 13번 유원지, 종합, 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동그라미. 14번 야외 동그라미. 15번 전체 밑줄 다 끄세요.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됐나요? 오케이. 밑줄 끈 게 있고 동그라미 친 거 있죠? 밑줄 친 거는 그 문장을 다 보셔야 되고 동그라미 친 거는 동그라미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거는 문장 전체 안 봐도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일시 사용, 미관, 그리고 임시, 그리고 간이, 한시적인, 야외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신고
축조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에요. 됐나요? 이건 허가 부분에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 외우는 게 이런 거 앞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임시적이다?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런 가설 건축물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니까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그렇게 될 때는 신고. 그리고 6번은 뭘 때예요? 지금 조립구조로 된 뭘 때? 경비용이죠. 주거용이 아니에요. 주거용 아니에요. 뭐용? 경비용. 그런데 면적이 얼마 이하예요? 그걸 넘었으면 그렇죠.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무슨 용이에요? 여기 뭐가 숨어 있어요? 10이 숨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뭐가 숨어 있어요? 10이 숨어 있어요. 10을 찾으세요 하면 10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10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됐어요? 10 이하일 때만 신고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 됐나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9번 여기 보세요.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고 대상이 되려면 규모가 크면 안 되죠. 규모가 작은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맞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만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비닐하우스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잖아요. 신고조차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비닐하우스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보다 작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요. 100보다 작으면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설 건축물을 만들었다 나중에 허물어도 돼요. 그런데 얼마 이상 되면?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신고라도 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닐하우스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건 안 그렇고 다른 건 다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닐하우스는 색깔이 어때요? 하얗죠? 백색이잖아요. 그러게 백이에요. 알겠어요? 비닐하우스는 뭐라고요? 백색, 이게 백이야. 그죠? 그리고 10번도 비닐하우스 나와요, 안 나와요? 비간입용 비닐하우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5번. 여기 보세요. 무슨 흡연실이에요? 야외 흡연실. 몇 글자예요? 5글자. 그 뒤에 얼마 나와요? 50이 나와요. 50.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걸 넘었으면 안 돼. 신고가 아니에요. 됐나요? 네. 됐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럼 수치하고는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400 밑에는 볼 게 없고 492페이지 492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는 우리 허가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 보시면 절차에 대한 쭉 표로 나온 게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건축주와의 계약 부분 나오죠. 첫 번째가 계약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93페이지에 뭐예요? 설계. 그 다음에 494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받으면 허가 받는 건 앞에서 나왔으니까 허가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사해도 될까요? 얘기해. 공사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 뭐예요? 착공 신고예요.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공사 들어갈게요 하고 신고는 해야죠. 그래도 허가 받았으면 신고는 한다고 들어간다는 거 알려줘야죠. 그죠? 그게 바로 착공 신고예요. 대상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대상 뭐 그런 거 안 봐도 그냥 순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험지 안 나오니까 그냥 보면 돼요. 순서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공하면 되죠. 시공하면 되죠. 시공하면 돼요. 건축주가 시공하면 돼요.
그래서 시공 5번이 건축 시공이에요. 근데 건축 시공을 할 때 건축주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공자가 건축 시공을 하면 누가 와서 아까 얘기했죠. 공사 감리자가 와서 설계되는 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한다고요? 감리를 한다고요. 그 얘기가 밑에 보시면 195페이지에 오른쪽에 건축물의 공사 감리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4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오죠? 그 경우는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31회 때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올 겁니다. 왜? 이런 종류는 그냥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틀리라고 내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를 굳이 바락바락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기시면 돼요. 그냥.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 게 497페이지에 오른쪽에 건축 관계자 등의 업무 제한 나오나요? 그거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럼 498페이지에 자 보세요. 이제 시공을 했죠. 시공이 끝났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사가 끝나면 뭐 받았어요? 준공검사. 근데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이래요. 너무 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개인이 뭔가를 재산을 하는데 허가받고 뭐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허가받고 공사 들어갈 때 뭐죠? 공사 들어간다고 신고하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사용해도 될까요? 그렇죠? 규제가 심한 거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지으니까 법을 벗어나서 짓게 되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조금만 틈만 주면 법을 해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막 삐져나오는데 그걸 안 하면 얼마나 이게 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게끔 됐어요. 사적인 부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공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규제가 심하죠.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적이 할 때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공사할 때 신고하고 그런 것까지 안 했거든요. 사전 검토하고 뭐 그런 거 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하냐면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건축주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 옛날에 사랑해도 될까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사랑해도 될까요는 왜 물어보죠? 근데 사랑하면 되지. 상대방 의견을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스토커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용해도 될까요? 서로 사랑하나? 그러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보면 밑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나옵니다. 1번이 20회 때 나왔어요. 사용 승인 신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뭐하면 완료한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누가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뭐 있어야 돼요? 감리 완료 보고서. 완료됐습니다 하는 완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완료 보고서를 원리 보고서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공사가 끝났다는 뭐 있어야 돼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그렇죠. 여기 있는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499페이지에 오른쪽 보면 그렇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3번 건축물의 사용 시기 원칙가 그 예외가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시공을 했죠. 그럼 여기서
사용 승인 여부를 허가권자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검사 후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물론 합격을 했다고 하면. 근데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서를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건축주는 그냥 예외적으로 뭐 해도 된다고요? 사용해도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온갖 서류하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7일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기로 해놓고. 그러면 제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외가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임시 사용 승인해주면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예외일 때는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못하는데. 그럼 이제 임시 사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임시 사용에 대한 설명. 임시 사용 승인 가로 1번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나오는데 뭐 1번, 2번 쭉 나오죠? 그건 몰라도 되고 가로 3번만 보자고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이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임시는 거의 다 2년이에요 보면. 그래서 왜 2년인지 아시죠? 임시잖아요. 삼시도 아니고 뭐죠? 임시. 됐나요? 그래서 2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예외적으로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경우, 그러니까 땅을 파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돌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 돌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는 연장은 1회만 연장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1회만 허용한다 그러면 1회라고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1회 연장은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연장은 계속 가능하다 그러면 밑에 가로하시고 1회 연장 X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에다 밑줄 긋고 1회 연장 X. 1회만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 부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 해나가면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공용 건축물 있죠? 협의만 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 허가도 안 받는데 무슨 사용 승인 받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 없이 우리 공사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500페이지 보시면 500페이지에 준공검사 등의 의제 나오는데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 또는 다른 것들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밑에 나온 박스 있죠? 박스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건물을 완공했을 때는 사용 승인을 하지만 다른 것들 있잖아요. 밑에 보면 뭐 승강기부터 시작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을 붙이기도 해요? 준공검사라는 말을 붙이기로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용 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 신청을 받거나 한 것으로 뭐죠? 본다는 거. 뭐 하면? 사용 승인 받으면. 됐나요? 됐어요? 사용 승인 받으면 밑에 나오는 박스 있죠? 이 박스도 다 받은 걸로 본다고요. 그 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건 틀리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한 것으로 보면 돼요. 특히 공장 건축물의 경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거 다 받은 것으로 보면 돼요, 그냥. 됐죠? 예. 이거 뭐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2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좀 이상해져.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잘 보세요.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했죠. 그럼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요? 허가권자한테 받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받는데요, 지금? 공사감리자. 무슨 공사감리자가? 예? 그런 권한 없어요.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틀린 거예요. 두 번째,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법령이 정한 기간이 얼마예요?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아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공사 예정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감리보고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해요? 감리자가 작성해요? 감리자가 작성하죠. 아니 시공자를 감시하는 자가 감리자인데 그걸 시공자가 작성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 감리 중간이 아니고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뭔지 모르겠어요. 대기오염이든 하수도 뭐 공사를 하는 거든 뭐든 간 모르겠는데 이거 받으면 나머지는 틀리게 안 된다고요. 다 뭐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뭐가 나오든 간에 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오는 거니까 또 올래.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 이런 거 오는 거 나오면 됐죠? 그 다음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죠. 그때 그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이죠. 2년. 됐나요? 틀렸죠.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해서 맨 마지막 우리가 뭐가 돼요? 맨 마지막 절차 부분에 아까 유지관리 받던 거 있죠?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체크할 건 없고 501페이지 보시면 501페이지에 건축물 대장부터 시작해서 등기 촉탁 나오는데 이 등기 촉탁이 16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16회 때 나온 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가 넘겨보시면 502페이지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뒤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2장 건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부분을 끝낸 거예요. 거의 한 3문제 나오는 파트를 총 7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3문제 나오는 파트를 끝낸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 하게 되면 거의 한 4문제 정도 끝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한 3문제 정도 남았는데 이 3문제 남은 부분이 어느 한 파트에서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장부터는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 찍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출지문 정도 정리한다 그러면 선지가 기출지문 암기장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한 50개 정도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뒤에 남은 거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 암기장 부분 보죠. 45번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은 몇 층이야? 3층이야. 존치기간은요?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에 필요하지 아니할 것. 됐나요? 아니고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46번 가설 건축물을 도시군 계획 예정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 다음 47번 건축 신고로 축조 가능한 가설 건축물, 신고로 가능한 가설 건축물, 공사에 필요한 규모,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리고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거, 조립식 구조로 경비 얼마 숨어 있어요? 10,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다 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야외 흡연실 몇 글자? 5글자. 그럼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도시 지역 중 주상공 설치하는 농업업용 비닐하우스는 무슨 색? 백색, 100제곱미터. 이것만 이상. 그리고 그 외 임시, 한시적, 일시사용, 미관, 간이, 야외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뭐죠? 신고, 축조 가능한 가설 건축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공사 감리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시설 가동 개시 신고, 그 외 설치검사, 사용전 검사, 준공확인, 준공검사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렇죠? 없지만 허가권자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부 등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임시 사용 기간은 임시 2년 이내로 하고, 허가권자가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연장하는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51번까지 오늘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51분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 3장부터 시작해서 건축법은 다 끝냅니다. 건축법 끝내고 아마 주택법 1시간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법 끝내고 농지법이 아마 1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농지법은 어차피 2문제밖에 안 나와서 뭐 그렇게 길게 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딱 하루 정도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할 필요, 농지법 아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찍어도 돼요. 2문제라서. 그런데 한 번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